AI 마케팅 9주차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9-3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마케팅을 사례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스타벅스에서 활용하고 있는 내용을 사례를 이 앞전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어디에선가 가져와야 어플리케이션에 학습을 시킬 수 있는데 데이터가 없었다고 했을 때 막연하게 되겠죠. 의미 없는 AI 혁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사용자 기반의 플랫폼을 갖춘 기업들,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카카오 같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은 수월하겠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현실적으로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학습에 알고리즘을 학습시킬 그런 데이터가 사실상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부재 상황에서 어떻게 이 데이터를 확보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될 때가 됐는데요. 최근에 사용자 기반 없이도 데이터를 생성하는 지원 툴들이 나와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하나씩 이렇게 여러분들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예를 여기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테스트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테스트 AI라고 하는 곳의 내용인데요. 어플리케이션의 데이터 요구 사항을 이렇게 제시만 하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로봇이 어플리케이션의 각 기능과 사용 흐름을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사람처럼 직접 실행해주는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이 실행되는 동안에 사용 어떤 프로세스, 그리고 사용자 경험, 퍼포먼스 데이터가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로봇을 인간과 유사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나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얼마나 편해졌냐면 인공지능이 상당히 진척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이 AI 혁신은 어렵다, 힘들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이미 선진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다 개발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유료로 사용한 것들이 있는데 이미 이런 것들이 개발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편리함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 구조라든가 사용자 어떤 경험이라든가 퍼포먼스 데이터가 자동적으로 생성될 수 있도록 어떤 로봇을 인간과 유사하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례, 더 다른 사례들을 계속해서 다음에서 또 한번 짚어볼 건데요. 예를 들자면 직원들이 작성해 놓은 문서라든가 사용자 방문 내용, 구매 이력, 또 CCTV를 포함한 수많은 영상, 이런 것들을 AI 학습에 알고리즘을 학습시킨데 그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없는데 이것을 잘 다듬어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직원들이 작성하는 문서라든가 사용자 방문이나 구매 이력, CCTV 영상, 이런 것들이 보통 우리는 로우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학습 자료로 데이터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는 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알고리즘이 학습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변환해 줘야 되는데 이런 학습 데이터로 변환해 주는 플랫폼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어렵지 않다는 것이죠. 이 내용을 일일이 자료를 어떻게 데이터로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게 변환을 할 것인가 고민이었는데 이걸 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변환해주는 플랫폼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알 API는 인공지능 개발용 학습 데이터를 생성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예를 들자면 회사의 로우 데이터, 회사의 직원이 쓰는 문서, 고객 방문, 구매 이력, 예를 들어서 CCTV 내용, 이런 영상들을 다양한 데이터를 로우 데이터를 이게 검토해서 알고리즘에 학습시킬 수 있도록 학습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졌냐냐 이제 AI 안에 AI 작업을 쉽게 하는 플랫폼들이 이미 나와 있다는 것이죠. 특히 생생하게 나오고 있는 데이터는 아주 좋겠죠.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는 사람이 그 안에서 이용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바로 로우 데이터가 자체에서 생성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학습 데이터로 이렇게 변환해서 필요한 영역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플랫폼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디냐 했더니 리프트, 보이지 등 이런 데서 자율주행차 업체가 이용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스케알 같은 그런 학습 데이터로 기본 서류를 변환해주는 그런 플랫폼이 있는가 하면 리프트나 보이지 같은 이런 데서는 로우 데이터, 자율주행차에서 생성되고 있는 로우 데이터를 그대로 변환시켜주는 그런 내용들의 플랫폼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수많은 정의 문서도 잠재된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학습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아래는 API에 대해서 설명하는 주석을 이렇게 쭉 달아뒀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API에 정의된 입력값을 주고 결과값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는 부분인데요.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API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가 라이브러리가 제공하는 여러 함수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해당 함수 내의 내부 구조를 알 필요 없이 그냥 단순히 API에 정의된 입력값만 주면 결과값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입력만 하면 API에 정의된 입력값만 주면은 알아서 결과값을 사용할 수 있게 해준 것이 API라고 하는데요. 이런 회사의 API로 로우 데이터를 입력하면 알아서 학습 데이터로 변환해주는 스케알 같은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율자동차 내용인데요. 이런 내용은 사용자가 그 안에서 움직이면서 활동하고 한 내용들이 전체가 로우 데이터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데이터로 재활용할 수 있게끔 리프트나 보이지 같은 플랫폼에서 정리를 하고 있다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없는 환경에서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에 도큐참 플랫폼 같은 경우는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정의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해 줍니다. 그래서 회사 내에서 생산되는 수많은 문서가 유용한 데이터로 되게 만들어주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 문서의 텍스트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AI 알고리즘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플랫폼이 도큐참 같은 플랫폼이 있다. 이렇게 여기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다루는 업체라면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동영상이나 이미지에 테이킹을 하는 게 이렇게 큰 일인데요. 이것도 테이킹을 자동으로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테이킹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알고리즘이 학습하는데 용이하도록 동영상이나 이미지에 학습 데이터로 입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나 동영상을 학습 데이터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테이킹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저기서 도큐참은 지금 종이문서의 텍스트를 이렇게 데이터로 학습 데이터로 만들어준 것인데, 지금 테이킹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알고리즘에 학습시킬 수 있는 학습 데이터로 입력시켜 주는 것을 테이킹이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이킹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다면 학습 데이터를 아주 쉽게 생성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동 테이킹 플랫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종이 문서를 한 것은 도큐참 플랫폼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이미지나 동영상 같은 경우는 추치 AI라고 하는 플랫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장사물, 사운드와 관련된 태그를 자동으로 달아주는 플랫폼인데요. 보통 동영상이나 이미지의 프레임마다 등장사물, 사운드 같은 관련된 태그를 자동으로 달아주는 플랫폼이 추치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종이 문서라든가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을 학습 데이터로 알고리즘이 학습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학습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이런 플랫폼들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글래스, 드론 카메라, 블랙박스, CCTV 등 이런 모든 종류의 동영상이라든가 이미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바꿔주는데 추치 AI를 이용하면, AI 플랫폼을 이용하면 아주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혁신을 이루는데 인공지능 안에 인공지능을 지원하는 플랫폼들이 많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인공지능을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한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플랫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추치 같은 AI 플랫폼은 이미지라든가 동영상을 이렇게 학습 데이터로 해주기 때문에 아주 편리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 소스를 통해서 이렇게 확보하면 데이터가 시스템에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데이터가 분산되어 있을 때는 위험하겠죠.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서 방해가 될 수 있고, 데이터가 복잡하니까 알고리즘 학습 과정에 방해가 될 수 있겠죠. 여러 군데 분산되어 있으면. 또 여러 시스템에서 데이터 소스 데이터에 액세스할 때도 불편하고, 기술 통합이라든가 또 변경 제어, 기타 위험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사용에 장애가 올 수 있다 하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했을 때 큰 조직에서는 데이터가 또 각각이 부서마다 단편화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커다란 걸림돌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관리 시스템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그랬는데요.
서로 다른 출처의 어떤 데이터를 어떻게 일관되게 데이터를 세팅시켜서 결합할 것인가 하는 분명한 전략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확보해야 되겠지만 데이터의 품질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시스템으로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관리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충분히 데이터를 확보하고 데이터를 꾸준히 생성하고 의사결정 단계에서 데이터의 왜곡을 탐지할 수 있는 어떤 관리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데이터 생성에 소비에 좋은 순환이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데이터를 잘못 사용할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복구하는 데 비용이 들 것이고 신뢰 손실로 인한 비용,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2차 손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데이터 관리는 아주 그런 시스템을 갖춰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엑센추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선도해가는 기업의 98%가 견고한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 관리 체계가 앞서가는 기업들은 관리가 잘 돼 있더라. 또 지속적으로 데이터 체계를 보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한번 해놓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 보강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인공지능 회사들은 이렇게 데이터 품질을 보장하는 데 신경을 쓰고 있더라는 것인데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고한 데이터 관리 체계가 만들어졌을 때 데이터에 대한 신뢰가 되고 거기에서 또 연결되고 제품에 대한 또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관리 체계는 아주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관리 체계를 확실하게 확립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다면 데이터를 관리하는 확립 체계를 정확히 잘 갖춰서 했다면 이제 인공지능 기술 명세서를 또 우리가 작성을 해봐야 됩니다. 항상 기술 명세서를 작성하면서 넘어왔죠. 데이터와 소스에 대한 내용을 넣어서 완성을 해봐야 되는데요. 알고리즘과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알고리즘,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알고리즘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학습에 활용될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적어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알고리즘, 학습에 활용될 핵심 데이터, 그리고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를 기술서에 적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스팸 메일 자동 분류하는 기능을 구현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는 학습을 어떤 걸 시켜야 되겠습니까? 정상 메일만 학습시켜서는 안 되겠죠.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이 섞인 메일을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분류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메일 서비스 채널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외부 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데 자체 메일 서비스 채널에서는 양이 적기 때문에 알고리즘이 학습량이 너무 부족할 것이다. 그래서 외부 플랫폼 등에서 다양하게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외부 데이터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 보통 메일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또 플랫폼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케일과 같은 이런 플랫폼이 있는데요. 외부 데이터 그러니까 외부 메일
데이터 플랫폼을 이렇게 캐글과 같은 데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을 때 이런 플랫폼에서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팸 메일 분류에 관한 기술 명세서를 여기서 한번 사례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문제는 이메일에서 스팸 메일을 자동 분류할 필요가 있다 하는 내용인데요. 여기에 기능은 AI 기능의 핵심 기능은 스팸을 인식하는 맥락 인식 기능이 있어야 되고 스팸을 분류하는 자동 처리 기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테크닉은 텍스트 인식과 분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 속성은 무엇인가 봤더니 메일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방대하다. 많은 양이겠죠. 어마어마한 양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스팸 메일 분류 작업은 수신과 동시에 바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시간의 신속성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알고리즘을 뭘 썼냐면 나이브 베이지 분류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 데이터는 정상 메일과 스팸 메일이 섞인 메일 데이터로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켰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데이터 플랫폼 캐글에서 제공하는 메일 데이터를 확보해서 같이 두 가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학습시킴으로써 하나의 스팸 메일을 분류하는 인공지능이 AI 혁신 제품이 나왔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술 명세서를 명확히 작성해야 인공지능의 혁신의 서비스를 이룰 수 있겠죠. 자, 사례를 보겠습니다. 알파고의 데이터는 뭘 학습을 시켰을까요? 그 전에 한번 수업 시간에 여러분한테 이야기했죠. 인간의 바둑을 뒤는 바둑 기보를 수십만 건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바둑 고수들의 기보 16만 개를 학습을 시켜서 알파고가 그 내용을 바둑을 두는데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고의 알고리즘에 학습을 시켰던 것은 바둑 고수들의 기보 16만 개를 학습을 시켰다. 그리고 나중에 강화 학습을 시켜서 알파고의 인공지능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알파고의 AI 혁신 기술 명세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는 바둑 경기 승률에 최적화해야 되겠죠. 그리고 바둑 경기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핵심 기능은 뭘까? 기보를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인간 바둑 고수들의 기보를 16만 개를 인식을 하는데 이미지 인식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수를 예측하는 기추 예측이 들어갔습니다. 승률 계산으로 최적의 수를 도출하는 자동 최적화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테크닉에는 특징 추출, 분류, 그리고 선택 확장 시뮬레이션 역전파 이 내용들이 테크닉에 들어갔고요. 작업 속성에는 바둑판에 정형화된 이미지 데이터가 이렇게 필요했고 수 예측에 필요한 경우 수가 매우 이렇게 많은 속성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뭘 썼는가 했더니 알고리즘 하나는 딥러닝 컨볼루셔널 신경망을 썼고 여기에서 데이터는 어떤 것을 학습을 시켰냐면 바둑 기보 데이터를 시켰고 온라인 바둑 사이트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몬테카를로 트리 탐색 알고리즘을 사용을 했고
여기에 자체 생성 광화 학습을 이렇게 데이터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도 학습을 했고 데이터 2에서는 강화 학습을 알고리즘에 시켜서 알파고가 바둑 대회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끔 인공지능 바둑 기사 알파고를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기술 명세서를 이렇게 확인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요약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I 혁신 모델은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가 중요한데 데이터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는 또 알아봤습니다. 핵심 데이터가 무엇인지 정의한 다음에 사용 가능한 데이터 소스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고, 거기에서 파악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데이터 소스를 추려내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확보하는 과정에 데이터를 일반 데이터를 알고리즘이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플랫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이 모두를 데이터를 확보했다 하더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시스템이 갖추지 않아서는 절대 안 된다는 내용도 여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구조차에서는 데이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이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했고, 이번에 구조차에서는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소상히 여러분이 이해했는데,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생성시킬까 고민했는데, 이 내용들을 구조차에서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이 어려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스타벅스에서 마케팅에 활용하고 또 나머지 업체들에서 이렇게 활용했던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제 보다 쉬운 인공지능 마케팅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기대합니다. 비대면 강좌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했습니다.